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 베스트 25에 대한 사연을 2회에 걸쳐 소개해드린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진행됐던 실현과 승리에 대한 신화는 할리우드에서 단골로 극화하고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 악명 높은 신들의 집합소 판테온도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고 있는 대상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잊을 수 없는 매력이 풍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할 서구인들은 거의 없다. 할리우드 현지 영화학자들은 1. 종교의 진정성에 상상력이 풍부한 환타지 요소를 통합하고 있는 것. 2. 인간과 괴물이 공존하는 최고 위급의 마술적 리얼리즘. 3. 신들 자신도 인간만큼이나 흠결을 갖고 있다. 4. 다양한 신들은 헛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4가지 특징을 그리스 신화의 핵심적 매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풍성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고 있는 원천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를 언급하고 있다. 오디세우스의 서사시 여행에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우화에 이르기까지 비극, 승리, 사랑, 상실이라는 주제는 그리스 고대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 주제이다. 할리우드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각색을 시도해 현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그리스 신화를 극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100% 흥행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환타지, 서사시부터 대학살로 가득 찬 야심찬 코믹북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력 있는 할리우드 프로젝트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소재를 펼쳐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스 문명 그 자체는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이 남긴 정치와 관습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다. 현대인들과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의 거창한 이야기와 삶은 다양한 장르로 각색되어 관객들의 환대를 받아왔다. 이러한 특징과 매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를 소재로 해서 가장 많은 대중적 호응을 받아냈던 최고의 영화 25편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영화 전문지 프리미어와 할리우드 리포터가 선정했다. 첫 번째는 1위에서 13위까지이다. 1. 뉴욕의 헤라클레스 1970. 제우스 아들이 뉴욕에서 겪는 좌충우돌 해프닝. 근육질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수십 년에 걸친 연기 경력 동안 다양한 영화에 출연했다. 뉴욕의 헤라클레스는 슈왈제네거 출연 목록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범작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신화에서 소재를 얻은 영화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장편 데뷔작이다. 크레디트에는 아놀드 스트롱 미스터 유니버스로 표기되어 있다. 아서 알란 쉐이들만 감독은 아놀드의 특징인 최고의 체격을 적극 활용해서 코믹한 상황으로 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수세기가 지난 후 헤라클레스는 올림푸스, 위대한 그리스 신들의 고향에 사는 것이 지루해져서 뉴욕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분명히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이 현대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쉽지 않다. 당연히 예측 불허의 도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아버지 제우스는 아들을 올림푸스 산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몇 명의 신을 뉴욕으로 급파한다. 영화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에게 일상이 재미없다는 불만을 드러낸 뒤 뉴욕으로 여행하는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다. 감독과 아놀드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개봉 당시 유머가 부족하고 슈워제네거의 목소리를 다른 배우가 제대로 더빙하지 않은 불협화음으로 인해 관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알렉산더 2004, 올리버 스톤 감독이 해석한 정복왕 알렉산더 업적. 마케도니아 왕이자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 지도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세계사에 널리 알려진 많은 대륙을 정복한 영웅으로 각인된다. 개봉 당시에는 외면받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뒤늦게 재평가를 받으면서 현재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시도한 우화적 전기 영화로 인정받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콜린 파렐, 안젤리나 졸리 및 자레드 레토 등이 출연하는 알렉산더는 때때로 지루하고 장황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서사시적인 전투 장면과 전설적인 그리스 지도자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영화를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3. 미노타우로스 2006.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질 여자친구 구출 작전. 사람의 몸체에 소머리를 하고 있는 괴물이 미노타우로스이다. 영화 미노타우로스는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리스 신화를 아주 느슨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풀이를 받는다. 톰 하디 주연의 공포 영화로 발표된다.
영화는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 마을은 황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이때 한 여성이 미노타우로스라는 동물과 교접을 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 태어난 짐승을 지하 미로 안에 가둔다. 그리고 몇 년마다 마을에서는 여러 사람을 짐승에게 제물로 바치는 제례를 지낸다. 어느 해 테오아디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희생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테오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로부터 여자친구를 구출하겠다고 제사를 주관하는 왕에게 통보한다. 4. 타이탄 2010 하데스에 대한 복수와 인류 구원을 위해 나선 페르세우스. 신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 신은 인간의 기도와 경배로 힘과 영생을 얻게 된다. 인간들은 풍족한 삶을 주지 않는 신의 통치에 불만을 품게 된다. 신들의 왕 제우스리암 니스는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들에게 징벌을 주겠다고 벼른다. 하지만 인간이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문은 제우스의 전지전능함을 질투한 지옥 신 하데스 랄프 파인즈가 획책한 음모였다. 한편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출생 근본을 모른 채 평범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페르세우스 샘 워싱턴.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이 하데스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 페르세우스는 하데스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는 동시에 고통받는 인간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임무를 자청하게 된다. 타이탄은 극장가에 공개되자 마자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모험 사극 전문 프로듀서 레이 해리하우젠이 제작, 지휘를 맡아 만화적인 마법으로 화면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주된 요소가 된다. 아울러 컴퓨터 그래픽 CGI로 조성된 괴물은 원작이 갖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아쉬움을 듣게 된다. 인간과 신의 대결은 흥미로운 설정이 될 수 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액션 장면에 상당한 열정을 쏟았다. 그렇지만 줄거리가 장황하고 산만하다는 핀잔을 듣는다.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특징적 등장인물이 없다는 것도 흥행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5. 타이탄의 분노 2012 타이탄을 제압해 제우스 구출하는 페르세우스의 위협. 크라켄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반신반인 페르세우스 샘 워싱턴. 한적한 마을 어부이자 10살 된 아버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한편 신과 타이탄의 갈등이 날로 고조된다. 깊은 지하 세계 타르타로스의 벽이 무너진다. 제우스 리암 니슨, 지옥의 신 하데스 랄프 파인즈, 포세이돈. 데니 휴스턴이 가둬두었던 신들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을 맞게 된다. 타이탄의 분노는 2010년 공개된 타이탄 속편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비평가들과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 팬이라면 괴물이 싸우는 모습을 한 번 이상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는 호평도 제기된다. 신들이 전설적인 타이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첫 번째 영화의 주요 사건. 속편에서는 페르세우스가 타이탄을 제압해 제우스를 구출하고 인류를 구해야 하는 영웅적 업적을 펼쳐주고 있다. 6. 퍼시 잭슨 시리즈 2010 그리스 신의 후예가 겪는 장대한 모험. 10대 소년 퍼시 잭슨. 자신이 그리스 신의 후예임을 알게 된다. 신들의 알력 다툼이 지속된다. 이에 퍼시는 신들 사이에 불필요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투를 해결하기 위해 장대한 모험을 떠난다. 대다수 열성 독자들은 릭 리오단이 발표한 유명한 도서 시리즈에서 많은 것을 변경시킨 퍼시 잭슨 시리즈에 대한 관람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작을 읽지 않았거나 영화가 말하는 이야기에서 분리할 수 있는 관객들은 재미있는 킬링 타임용 팝콘 영화로 즐겼던 것이 퍼시 잭슨 시리즈이다. 로간 러만, 제가벨, 브랜든 티. 잭슨, 알렉산드라 데다리오 등이 출연하고 있다. 7. 오디세이 1997 그리스 신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오디세우스 귀향 이야기. 1997년 공개된 오디세이는 약 3시간짜리 장편 영화 또는 2부로 구성된 미니 시리즈로 상영된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를 끔찍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각색한 영화는 트로이 전쟁 이후 10여 년 동안 고향을 여행하는 여정을 펼쳐주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이 작품에 대해 고대 그리스 신화의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디세우스 이야기는 길고 복잡하다. 우화로 가득 차 있다. 1997년 각색은 원작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펀치를 당기지 않고 있다. 확실히 긴 장편이지만 일종의 다큐멘터리로 통할 정도로 디테일이 풍부하다는 코멘트를 보도한다. 8.
300 스파르탄 1962 크세르크세스 1세와 레오니다스 왕이 대결한 테르모필레 전투 효시극. 잭 스나이더 감독의 스타일리시한 2006년 서사극. 300은 1998년 발간된 동명 코믹 시리즈를 각색한 작품이다. 그런데 1998년 코믹은 1962년 공개됐던 300 스파르탄에서 많은 내용을 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세르크세스 1세와 레오니다스 왕이 대결을 펼친 테르모필레 전투를 재현한 300 스파르탄. 대규모 전투 장면이 단연 압권으로 관객들에게 찬사를 얻는 대표적 설정이 된다. 9. 헬렌 오브 트로이 1956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대한 영화 해석. 몇 편의 무성 영화로 공개됐던 소재이다. 1956년 공개됐던 유성 영화 헬렌 오브 트로이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대한 영화적 해석을 가장 잘 처리했던 작품으로 공인받고 있다. 그리스 왕비였던 헬렌과 파리스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유명한 트로이 목마트릭을 포함한 장면들은 비평가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기와 진행 속도 또한 많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듣는다. 10. 퍼스트 킹 로마 전설의 시작 2019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건국 신화 이야기. 기원전 753년 노예로 붙잡힌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로물루스는 치명적 부상을 입는다. 한편 전사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은 레무스는 점점 광기 어린 폭군으로 돌변해가고 있다. 형제 중 한 명이 희생당해야 진정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신녀의 예언이 전해진다. 제국의 운명을 놓고 두 형제의 양보할 수 없는 정권 욕망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된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 두 형제. 왕권을 차지하는 자는 결국 제국의 전설이 되는 것이다. 이태리 마테오 로브레 감독의 퍼스트 킹 로마 전설의 시작. 일레산드로 보르기와 알레시오 라피체가 형제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 이태리 역사 영화의 진수를 펼쳐주었다는 칭송을 듣는다. 유명한 로물루스와 레무스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양치기 형제 중 한 명은 늑대로부터 양육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화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 어두운 배신을 만나게 된다. 공개 이후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찬사를 받았다. 유럽 영화관에서 시상하는 여러 부문상을 수여받는다. 11.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2000 호머 대표 서사시 오디세이의 현대화 버전. 에버렛 율리시즈, 델마 피트. 미시시피주 형무소 복역 중 탈옥에 성공하게 된다. 에버렛이 거액의 보물을 숨겨두었는데 댐 건설로 마을이 곧 수장될 예정이니 보물을 찾아야 한다는 꼬임에 넘어가 교도소 밖으로 나온 것.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기타 연주 달인인 흑인 타미를 만난다. 도주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이 방송국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만 이 노래가 미시시피와 알라바마 지역까지 히트를 기록한다. 4명은 경찰 수배망을 피해 도망치면서 신비스런 이색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는 호머 서사시 오디세이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상징적인 시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시켜 시종풍자 스타일로 전개되는 영화다.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에 대해 조지 클루니가 율리시스, 에버렛 맥길 역할을 맡고 있는 영화는 미시시피에서 노동형 판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곳에서 델마와 피트를 만나게 된다. 세 사람은 묻힌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와 많은 장애물을 만나면서 모험을 수행해 나간다는 리뷰를 보도한다. 12. 임모탈 2011 무자비한 왕 히페리온을 제압하기 위한 테세우스 무용담. 영화 영상은 상당한 범위와 열정으로 부정할 수 없이 매력적이라는 호평을 듣는다. 하지만 유사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300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골적인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 임모탈은 시종 어두운 촬영 화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부 관객들에게 다소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아쉬운 지적을 받았다.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얻기 위해 그리스 전역을 날뛰는 무자비한 왕 히페리온. 그의 만행을 제압하기 위해 제우스는 테세우스를 대항마로 내세우게 된다. 영화에서 펼쳐주고 있는 이야기 자체는 실제 그리스 신화와 거의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 대신 단순히 흥미를 위해 여러 사파를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봉 이후 서구 영화 애호가들은 연기는 괜찮은데 대사가 딱딱하다.
유사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다른 영화와 너무 흡사한 비주얼을 내세우고 있어 식상감을 주고 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300을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3. 300 스파르탄 1962 페르시아인의 정복 규모와 스파르타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 묘사. 그리스 신화의 많은 팬들은 2007년 공개된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 300의 유명한 장면과 가장 인용할 수 있는 대사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지만 영화 애호가들에게 전설적인 레오니다스 왕이 주도한 테르모필레 전투를 처음 소개한 것은 비슷한 제목을 갖고 있는 300 스파르탄이 효시로 알려져 있다. 1962년 버전 300 스파르탄은 그리스 정부의 적극적인 제작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페르시아인의 정복 규모와 스파르타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시도하는 끔찍한 상황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다. 관객들은 이미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스파르타인의 운명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 해석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